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저영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죠. 37번 강의입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제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36, 37 글의 순서, 38, 39 문장 삽입 여기 어렵다운 친구들이 많은데 방학 때 선생님 그 모의고사 수업을 계속 들었으면 수능 독해죠. 그 수업을 들었으면 그렇게 두려운 부분이 아니죠, 그죠? 힌트가 되게 많죠. 가장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This, that, the, such, 그죠? 그 다음에 also, 그 다음에 for example, 숨은 for example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란 말이 없어도 그 예를 드는 경우가 있죠. 구체적인 사례를 이런 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물론 내신 수업이니까 수능 수업처럼 이렇게 겉에 살살살살 정보만 빼내서 강의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같이 믹스해서 한번 강의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면 여긴 연갈독이죠.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해석이 안 되면, 특히 두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찍어야죠. 확률 20%. 1에서부터 5번까지. 자, 일단 시작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이전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현재 완료인데 ever가 있는 거 보니까 경험을 나타내죠. 뭐뭐 한 적이 있습니까? 듣고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투부정사에. 다행히도 고등학교에서 이런 건 잘 안 물어봐요. 투부정사에 밑줄 치고 다음 밑줄 친 것과 같은 용법은 이건 중학교 때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밑줄 쳐놓고 이것과 같은 용법은 이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그죠? 문법에서. 어쨌든 현재 완료 경험, 당신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놀란 적이 있습니까? 듣고서, 녹음을 듣고서, 그죠? 당신 목소리의 녹음을 듣고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might 플러스 FPP는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약한 추측을 의미합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is that really? 그것이 정말로 내 목소리가, 그죠? 내 목소리가 저것처럼 들리는 거야? 라는 표현이죠. 그것이 주어동사 도치돼 있죠. 의문문이니까. 그것이 정말로 내 목소리가, 그죠? 그것처럼 들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들리는 것이야. What like 하면, 그죠? 그것처럼, 무엇처럼, 내 목소리는 무엇처럼 들리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목소리가 무엇처럼 들리는가?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는 것이야. 저것, 즉 녹음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다는 거죠. 이 표현은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영어적인 표현. 그래서 한글로 의역은 가능한데 직역하면 조금 이상하죠. 내 목소리가 무엇처럼 들리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 목소리가 저것처럼 들리는 거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회화로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이게 되겠죠?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회화할 때 기본은 뭐예요? 요걸 영작하는 게 아니라 요런 유용한 표현은 그냥 마치 리얼리처럼 정말 이것처럼 그냥 한 단어로 암기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할 요런 표현을 단어처럼 암기해 두면 회화는 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리스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자, 계속 봅시다. 내 목소리가 진짜 저렇게 들리는 거야? 그랬더니 B번 갔더니 그러나 because our vocal cord 뭐이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 코드가 이게 떨리기 진동하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트 하면 진동하다죠. 우리 목소리 코드가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뭐가 있습니까? There is a second 두 번째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인터널 내부 경로가 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경로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B를 가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누가 봐도. 왜 이상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 녹음 듣고 나서 저게 진짜 내 목소리야? 이렇게 됐잖아.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 코드는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그죠? 진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부 경로가 있다? 첫 번째도 안 나오는데 무슨 두 번째 내부 경로가 나왔어? 이건 좀 이상하죠. C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악센트, 억양이죠. 이것이 좀 더 많이, 이건 발음되다죠. 더 많이 발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녹음에서는.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그저 녹음에서 더 많이 발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죠? 아마도 여러분의 억양이 더 많이 발음된다는 거예요. 녹음에서.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억양이 먼저. 그럼 당신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거야.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 알겠죠? 당신의 귀에 그저서 귀에 높은 것보다. 여기 뭐가 빠진 거야? 하이가 빠진 거죠. 심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하게 들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귀에 높게 들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녹음에. 연결이 잘 되죠. 이게 진짜 녹음 듣고서 이게 진짜 내 목소리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건 좋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래서 C로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C의 끝까지 해석해주고 B의 앞부분과 A 앞부분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this is, 그죠? 이것은 물론 of course는 이렇게 묶어줘 보세요. 이건 물론이란 뜻이죠. 물론 이거는 꽤입니다. 꽤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특이한 경험이 아니란 거야. 너도 나도 다 그런 적이 있다고 하겠죠. 맞아, 진짜 내 목소리 들으면 이상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경험하는 경험이라는 거죠. 꽤 흔한, usual, 그죠? 꽤 흔한 뭐 있어요? normal 이런 거 많죠, 그죠? 이런 경험인 것일 것입니다. ordinary 이런 것도 되고. 자, 그 해서 설명은 실제로 꽤 간단합니다. 이것도 꽤죠. quite, 꽤, fairly, 뭐 pretty도 꽤가 있죠. 이렇게 얘도 꽤 이렇게 되죠. 예쁨 말고 꽤라는 게 있죠. fairly, quite 전부 다 꽤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비번가서 그래서 꽤 간단하다 설명이. 그죠? 이것은 물론 흔한 경험인데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냐? 즉 여러분의 액센트가 녹음에서는 더 많이 발음이 되고 그냥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리는지 공통적인 경험인데 이거의 원인 설명은 꽤 간단하다는 거야. 우리 목소리 코드가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두 번째 내부 경로가 있다. 역시 두 번째가 걸리는 거죠. 첫 번째도 안 나왔는데 1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여기 좋죠. 되어라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로 나오고 두 번째 경로 나와야겠네. 그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경로가 있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뭐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한간일 하나는 그죠? 첫 번째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찾았죠. 끝까지 해석 안 하고 C, A, B겠죠.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 이거 해석으로 한글 해석으로 찾다 보면 C 다음에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B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국어적으로 풀면 안 돼요. 영어 지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꼭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저기 이 글의 흐름 따라서 힌트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별거 아니에요. 글의 순서 문제. 자,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의 다시 내신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그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이 문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through which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through which 왜 뭐가 붙었다? 왜 through가 붙었는지 지금 요거 설명하고 싶은 거죠. 왜 through가 붙었을까? 알죠? 요거 through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to pathway를 요 which 선행사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 이 to pathway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through가 필요한지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여기다 to pathway 다른 말로 대명사로 받으면 댐이 되겠죠. 그죠? 요것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그래서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얘가 위치로 바뀐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뚜루가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여기가 학교 선생님이 위치로 냈어. 무조건 틀리구나 스루 위치인데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될 수 있어? 여기다 뚜루가 여기다 써주면 이건 맞는 거야, 그렇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시 기억 좀 해보세요. 자, 우리는 계속 이 스루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경로입니다. 어떤 경로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인식하는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를 갖다가 인식하는 그러한 경로인 것입니다. 그죠?
자, 뭐와 같은 외부의 소리냐면 이건 외부의 이런 거죠. 뭐냐? 이것과 같은 외부의 소리인 겁니다. 이건 파동이죠. 파동이니까 사운드 웨이브 하면 음파 같은 거겠죠? 어떤 파동이냐면 이동하는 거야. 그죠? 어디로부터 이동하냐면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이동하는 파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air, 그죠? 공기죠. 이러한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파동. 난 in the air라고 할 것 같은데 from the air라고 하네. 좀 독특하네. 뭘 통해서? 우리의 아우터는 우리의 외쪽 이, 그 다음에 중이, 그 다음에 내이 이렇게 되나 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이렇게 우리 귀가 있잖아. 아유, 잘 그린다, 그죠? 귀가 있으면 이게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 이렇게 예술이네요, 그죠? 죽입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이쪽 보이는 귀, 이 보이는 귀가 이게 outer ear,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뇌랑 연결된 부분이 있죠. 속에 가장 뇌랑 이렇게 해서 뇌랑 연결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뇌이. 중간이 있죠. 고막에 해당하는 부분. 고막 안에서부터 속귀부터 고막 정도까지. 그죠? 이어드럼이라고 그러죠. 고막을. 여기까지가 중이.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을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중이염. 그래서 나는 중이염이 무슨 특별한 병인가 봤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귀 중간에 이 귀의 통로, 소리가 들어가는 귀의 통로, 뇌까지 가는 귀의 통로의 중간 부분, 즉 고막 정도까지, 속귀부터 거기를 염증이 생긴 걸 그냥 중이염 하나 봐요. 어렸을 때 여러분도 중이염 걸려본 친구들 꽤 있을 텐데 어렸을 때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글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웨이, 중이, 뇌이로부터 공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알겠죠? 그런 파동처럼 외적인 소리를 인지하는 그런 경로고, 그러나 우리 목소리의 코드, 여기서는 목소리의 성대, 이거 코드 할 때는요, 이 보컬 코드는 성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목소리 성대가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두 번째 이 바깥에 이 귀 경로 말고 두 번째 경로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바이브레이션. 내가 목소리를 낼 때 성대가 진동하잖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진동은 수행되어집니다. 우리의 뼈를 통해서, 그죠? 뼈를 통해서 수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자극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이를 직접 자극한다는 거야.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도 몇 번 깨먹었는데, 골전도 이어폰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 귀가 있으면 귀에다 꼽는 건 우리가 이어폰이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걸 귀에다 안 하고 이 귀 있으면 귀 뒤쪽에다가 여기 뼈 단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귀 저쪽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이 귀 뒤쪽 부분에. 그러면 소리가 똑같이 들려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것처럼 진동은 우리의 뼈를 통해서 진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 대등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이 진동은 이루어지고 자극한다는 거야. 우리의 뇌이를 직접 이렇게 바깥에서 웨이 중이를 거치는 게 아니라 뇌 쪽에 우리의 성대로부터 직접 뇌이로 울려 들어간다는 거죠. 더 낮은 주파수는 프리퀀시가 주파수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빈도 프리퀀트가 자주 있는 종종 있는 이런 뜻이니까 이게 빈도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슨 이 귀라든지 전파 같은 게 나오면 프리퀀시가 뭡니까? 주파수입니다. 더 낮은 주파수는요 어떻게 돼?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강조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듣는 높은 주파수나 우리 평소의 음은 그냥 우리 바깥쪽 귀, 그 다음에 중이, 고막, 그 다음에 안쪽 이를 통해서 가는데, 보통 어르릉 하는 더 낮은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강조가 되고 증폭이 된다는 거야. 우리 내면에. 그것이 어떻게 만드냐면 당신의 목소리가 your voice, 당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sound deeper, 더 깊고 더 richer, 더 풍요롭게 들리게 만든다는 거야. make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하게 들리다죠. 더 깊고 더 풍요롭게 들리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여러분만의 목소리가 두 가지로 해서 경로 들리는 거죠. 하나는 내 입으로 나와서 입에서 나와서 귀로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성대에서 직접 가는 거. 성대에서 직접 가는 소리는
더 낮은 소리, 알겠죠? 더 낮은 소리가 주파수가 낮은 그런 소리가 직접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는 낮은 소리가 강조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허스키하고 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들을 때는 내가 듣는 목소리를 못 듣잖아. 그게 녹음하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밑에 웅웅 울리는 베이스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좀 다르게 들리는 거죠. 무엇보다 그것이 들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더 좀 더 깊고 풍요롭게 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원인을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내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하이 피치네요. 약간 높은 음조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베이스 나오는 그 둥둥 약간 까는 음은 내가 실제로 내는 것보다 내가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안 들린다는 거네.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목소리가 그 저기 뭐야 호랑이 같은 저주파 그 음역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호랑이 엉 뭔가 가슴이 둥둥 떨리죠. 잠을 어떻게 잡니까? 호랑이가 엉 하는데 그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에서 그런 저주파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호랑이 같은. 호랑이는 사자와 호랑이의 그 목소리는요 좀 다르대요. 사자는 높은 주파수래요. 근데 그 높은 주파수인데 목청이 워낙 커서 어흥 하면 울리는 거고, 호랑이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주파, 초저주파, 슈퍼 울트라 로어 프리퀀시입니다. 그런 소리를 낸대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호랑이가 울면 괜히 몸이 떨리는 이유가 우리가 인지는 못하는데 뇌에는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주파여서. 그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재밌는 그런 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예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 자신이 듣는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이유. 이해되셨죠? 한 가지 경로, 우리가 목소리를 직접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땐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 그냥 녹음될 때는 내 바깥에 나오는 목소리만 가지고 녹음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오른쪽에 그쪽 글의 흐름 따라 정리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 38번에서 만납시다.